네,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 원산 결정 기준에 관련된 기출 해석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율 분수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은 총 4개의 장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장하고 3장, 4장에서 주로 숙제가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목적이 특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목적인 것인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특혜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관세를 인하시키는, 관세를 철폐하고 인하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GSP, GSTP, 그 다음에 FTA, 그리고 APTA, 이런 게 있는 거죠.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이런 것들은 모두 관세를 인하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특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말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원산 표시라든지, 또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덤핑 관세, 반덤핑 관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WCO, WTO,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바로 골라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FTA, APTA, GSTP 같은 경우는 특혜 목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 WCO 개석 협약 같은 경우는 특혜 목적이 아닌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규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에 FTA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함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거예요. 일단 크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원산지 결정 기준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일반 기준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품목별 기준을 PSR이라고 부르죠. Product Specific Rules라고 불러가지고 HS 코드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별 기준 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일반 기준 안에서도 또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공통 기준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특례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준 안에서도 공통 기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어떤 물품이든지 간에 모든 물품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충족해야 되는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완전 생산 기준. 그리고 영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물품은 충분히 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충분 가공 원칙. 영내국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는 운송 요건, 즉 직접 운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안에서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산지 물품을 한번 구분해 봤을 때 3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완전 생산품, 그리고 불완전 생산품, 세 번째로는 원산지 재료 생산품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생산품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보통 이런 것들은 1차 상품의 형태가 많을 거예요.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은 그 특정 국가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출생, 사육, 획득 이런 거 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완전 생산된 물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산지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불완전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비원산지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2개국 이상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국가에서 1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국가에서
원산지로 판정이 받았던 다른 재료의 물건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죠. 최종 제품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 물건을 봤을 때 그 물건에 사용됐던 원산지, 그러니까 재료들이 다 원산지 재료였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원산지 재료 생산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랑 차이가 뭐냐면은 완전 생산품 같은 경우는 모든 과정, 모든 재료들이 다 원산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최초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하단에 있는 그런 재료 같은 경우는 불완전 생산품일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이 중간재로 바뀌게 되면서 원산지로 바뀌게 됐고요. 원산재료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원산지 재료만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원산지 물품 중에 완전 생산품, 그다음에 원산지 재료 생산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품목별 기준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불완전 생산품을 말을 하는 것이죠. 즉 비원산지 재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원산지 상품으로 바뀔 정도의 충분한 가공이 일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실질적인 가공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실질적인 가공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HS 코드가 달라지게 됐을 때 충분한 가공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 기준이 있는 거죠.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을 하면 충분한 가공이 일어난 걸 본다. 세 번째로는 가공 공정 기준, 특정 공정 기준, 또는 주요 공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로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이것도 한번 들어야겠네요. 특례 기준. 특례 기준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 봤을 때 충족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원칙은 당연히 원산지 인정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특례를 둬가지고 이것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미소 기준이라 부르는 최소 허용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세트 물품이라든지 어떤 포장재 용기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번, 일반 기준은 공통 기준과 특례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맞죠? 일반적으로 공통 기준은 원산지 상품이 필수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맞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 생산 기준은 제외라고 하는 것도 맞죠. 두 번째, 일반적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일반 기준의 공통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맞죠? 세 번째, 품목별 기준이 충족이 되면 특례 기준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맞죠? 이거는 사실 목적 자체가 품목별 기준이 충족이 안 됐을 때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된다면 특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규정별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판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특례 기준이 있다. 네, 맞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일반적으로 완전 생산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완전 생산품이 아니라 불완전 생산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4번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기준을 설정한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하죠.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HS 코드별로 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별로 다 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통되는 것들로 묶어놓은 것도 있는 거죠. 한화산 FTA라든지 한인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공통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도 있는 거죠. 한화산 같은 경우는 CTH 또는 RVC 40%, 그다음 인도 같은 경우에는 CTSH 플러스 RVC 35% 이렇게 가는 게 있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제 2장이고요. 첫 번째, 완전 생산 기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쭉 보니까요. 다음 중 영역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역에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쉬운 건 뭐냐면은 한중 FTA라고 말을 봤을 때 당연히 한국하고 중국은 서로 간에 협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제외되거나 포함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괌, 사이판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자치령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쓰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주의할 게 뭐냐면 푸에르토리코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미 FTA 말고 한중 FTA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마카오는 제외한다가 나오죠. 요즘에 뭐 드라마 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 카지노 맞나요? 이것도 보면 여기 뭐 나오죠. 뭐 필리핀도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정리 가능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한EU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양이 많죠. 한EU FTA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언급했던 게 뭐냐면은 그거였던 거죠. 안산 새우가 맵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도라 공국이죠. 산마리노 공화국입니다. 새우타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제가 언급했던 것은 새우였는데 새우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거고 멜리타라고 멜리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새우타, 멜리아 이렇게 이것들은 포함이 되는 거 제외를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대송이 포함이죠. 포함. 대송이 포함.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호주가 나오죠. 호주도 되게 양이 많습니다. 이거 다 외우는 것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밑에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 이미 다 지난 기억이긴 하지만 뭐 연인과 또는 친구와 같이 맥도날드로 밥을 먹으러 갔다. 좋은 걸까요? 크리스마스 맥도날드 가는 거는 좀 슬픈 거기도 한데 아무튼 크리스마스에 맥도날드에 갔는데 내가 코가 커가지고 햄버거 먹는 게 불편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죠. 노퍽섬, 크리스마스 섬, 그다음 코커스 제도, 에시모어 카트 제도, 허드섬과 맥도날드 제도, 코랄스 제도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요. 일단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던 거죠. 크리스마스, 맥도날드 뒤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커스 제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햄버거 걸려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른 거죠. 노. 안 돼. 이렇게 말한 거고 녹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허드순이 나왔다. 허드섬.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어느 방법을 불문하고 내용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것이고요. 괌, 사이판 대상이 아니죠.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거 일단 1번 정답이네요. 2번 아까 얘기했던 거죠. 새우타, 멜리아 또 뭐가 있었나요? 안산이었죠. 안도라 공국, 산마리노 공화국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맞고요. 마카오와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되죠. 여기 보니까 별도의 관세 영역으로 마카오에 생산된 물품은 한중 FTA에 따른 협정과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아마 문제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포함되는 거 맞죠? 적용받을 수가 있다. 결국에는 괌, 사이판 이런 것들은 제외, 홍콩도 마카오도 제외, 나머지 EU, 뭐 호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포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